저는 이제 아역 배우로서 활동을 했었고, 하지만 학교 생활도 어떻게든 충실하게 이어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계속 해나가는 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좀 따르기도 했고, 그러다가 문득 이제 부모님께서 좀 추천을 해주셨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한번 가보면 어떻겠니? 이제 거기에 좀 솔깃했던 것도 있었고,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언제 또 공부를 하러 유학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 지금 이 시기에 나한테 필요한 게 뭘까를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떤 커리어를 계속 나아가고 이제 성인 배우가 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인간 심경으로서의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이롭지 않을까? 앞으로 이 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좋은 학교를 가겠다 그런 목표보다도 이제 다양한 곳에 가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싶었었어요. 어떤 배우로서가 아니라 인간 심은경으로서 나 자신으로서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필요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그때 당시에 들었었죠. 인간 신혼경으로서의 지금 해야만 하는 경험들 혹은 또 학창 시절을 지나면서 못 했을 경험들 좀 지금 해야겠다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정말 인간적으로 궁금해요. 거듭 말씀드린 대로 써니는 여기 계신 거의 모두가 다 봤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모두가 신문근 배우의 거기에 나오는 명장면들 비인 연기하는 거나 막 그런 유튜브에 아직도 돌아다니는 연기들을 극찬하고 귀여워하고 재밌게 봤는데 내 삶의 경험, 이건 역시 삶이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한두 개만 더 찍고 갈까? 지금 한참 올라오는데 이런 고민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안 했다면 거짓말이죠. 그 과정에서 사실 유학 도중에 찍었던 작품이 사실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이제 작품이었는데 사실은 그 작품도 고사를 했었어요. 미국까지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제작사 대표님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사실 고사를 했었으나 은경이가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사월이는 심은경 배우가 꼭 해줘야 된다. 병원에도 이렇게 이병헌 선배님도 너무 애원을 막 되게 너무 원하신다. 같이 하길 원한다. 그래서 그 이제 시간을 좀 짬내서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찍게 된 게 광해라는 작품이었어요. 진짜 멋있잖아요. 나는 커리어 다 뒤로 하고 내 삶의 경험을 하면서 갔는데 야, 이 배우분이 너 아니면 안 되잖아. 연락이 직접 온다. 그만큼 정말로 범대중뿐만이 아니라 업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심은경 배우의 가능성, 그 능력에 인정을 했고 주목을 하기 더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짬안에서 잠깐 찍은 것이고 뉴욕 유학생활도 하셨단 말이죠. 가서 내가 바라던 그 삶의 경험들 일단 충만하게 잘 하셨는지 가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힘들었어요. 바로 생활이었잖아요. 거두절미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한다는 게 그때 어린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 더 확연하게 다가오고 이제 막연하게 내가 생각만 하고 덤벼들었구나라는 어떤 생각도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제 학교 뭐 공부라든가 아무래도 학창 시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잘 이렇게 좀 성실하게 해 나가려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이제 이 공부를 사실 체계적으로 저는 해왔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거기에서 오는 어떤 공부를 어떤 식으로 그럼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식들도 제 스스로 혼란이 좀 오고 또 나이가 나이대인 만큼 사춘기도 이제 왔었고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내면에서 질풍노도의 시기가 이제 지나갔었죠.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해외에서 하고
제대로 안 해봤던 학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공부라는 건 이런 거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지만 신금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삶의 경험을 좀 해봐야겠다. 이걸 그럼 짧은 시간에 굉장히 응축해서 다 하신 거란 말이죠. 지나고 돌아봤을 때 그때 하셨던 경험이 배우 심은경에게, 인간 심은경에게 또 어떤 영향들을 미쳤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 당시 때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던 시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내 자신의 어떤 본분도 사실 좀 잊고 지냈었던 본분을 잊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제 여기서 학교를 졸업을 하면 다시 또 연기자의 어떤 생활로 또 돌아가는데 그게 약간 살짝 망각되었었던 연기를 또 할 수가 있을까? 그 정도까지요? 그런 시기, 여러 가지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노선을 약간 삐딱선을 타서 미국인데 일본 문화에 빠져버린 거예요. 미국까지 갔는데. 미국까지 갔는데 네. 애써 갔는데 네. 물론 이제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혜택들도 네. 많이 봐왔던 거 있어요. 뭐 뮤지컬이라던가 재즈, 클래식 같은 걸 그때 굉장히 많이 접했어서 지금 저의 어떤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 연기적으로 참 필요한 어떤 감수성에 많이 이렇게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 있어줬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 문화에 어쨌든 좀 빠져들게 된 계기가 있었고 네. 나는 어떤 인간인 건가라는 고찰이 되게 있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그때 있었기에 뭔가 처음으로 실패라는 어떤 감각을 익힌 순간 그 시기가 아니었나?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실패라고 예. 막 단정지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가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무너지는 그것을 좀 온전하게 경험하게 된 어떤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고 뭔가 제가 좀 흔들리고 뭔가 좀 힘이 들고 좀 부칠 때 그 시기를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그때도 경험이 있었기에 좀 의연하게 대처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유학이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있어서 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코 낭비되는 시간은 없더라고요. 그런 건 없더라고요. 낭비되었다 생각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이미 내 경험 안에 쌓여져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하나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씩 제 스스로도 그 시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유해지기도 하고 이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내가 또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사람들 앞에서 또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고 성장이라고 말하고 깨닫게 된 시절이었죠. 약간 사족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지금 답변해 주신 거 들으면서 이게 좀 궁금해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실패라는 게 뭐 단기적인 어떤 실패뿐만이 아니라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해갖고 왔기 때문에 유학생활은 정말 많은 걸 가르쳐줬다라고 바로 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면서는 그랬기에 그 시절이 좀 시간 낭비였나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 자체도 나라는 인간 심은경의 삶의 일부고 이게 나를 또 발전시키고 성장시킨다. 기억나세요? 그렇게 생각 전환된 게 대략적으로 언제 어느 시점 정도였는지? 사실 비교적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30대 들어서면서부터. 네, 저는 20대에 전반적으로 20대에도 그 20대 나름의 어떤 특유의 어떤 불안감을 또 가지고 있었고, 막 배우로서 내가 온전하게 잘 앞으로 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에 항상 쌓여 있었는데, 약간 30대 들어서고 나면서부터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 의미를 좀 확연하게 느끼게 된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중 하나가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유학 시절 때가 이제 떠오르면서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생각했을 때 가장 좀 힘들었었고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벽을 많이 느꼈었던 세상과의 벽을 좀 느꼈었던 시기였었는데 그게 마냥 뭐랄까 나쁘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어요. 내가 그 시기를 잘못 보냈다라고만 생각을 해왔지만 그게 결코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것이 나를 이루는 하나의 요소로서 그리고 베이스 기저에 깔린 어떤 단단한 그 베이스로서 자리 잡고 있구나 라는 거를 그냥 어떤 계기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말이 결코 의미 없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이게 의미가 다 있구나라고 좀 생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뭐 단순히 뭔가 이렇게 망각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삶의 과정들은 특히 시기가 강했고 길었다고 하면 소화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소화가 됩니다. 네. 그런 시기가 또 비교적 최근이었다는 것도 또 많은 분들에게 또 흥미로운 포인트 있을 것 같다. 흥미롭다는 단어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또 그렇구나. 저도 들으면서 30대가 되시면 그러셨구나. 저 개인적으로 저도 유학생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공감하는 게 많았어요. 저도 유학생활 누가 물어보면 저처럼만 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실패한 유학생이다 이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함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시간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 나를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독특하게 그 나만의 것을 만들어주는 맞아요. 네, 그 독특함?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경 씨는 참 자기만의 색깔이 강하고 굉장히 독특하다. 사실 저는 모르거든요. 제가 나만의 색깔이 강하고 독특하다. 내가 독특한가? 나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데. 근데 지금 이제 이승국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거 들으니까 어떤 저만의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된 게 또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또 최근에 그 소화가 또 완료됐다고 하니까 최근 또 너무 좋아요. 앞으로 나올 작품도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할 텐데 잠깐 다시 시계를 돌려서 예전 얘기를 한번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유학에서 돌아오신 다음에 또 작품을 하나 세상에 공개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써니도 너무 재밌게 봤고 광해도 너무 재밌게 봤지만 이 작품을 보고서 정말 신선한 긍정적인 경악을 했었어요. 아마 이거 비슷한 경험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수상한 그녀라는 작품의 포스터가 공개되고 예고편 정도 공개가 됐을 때 저도 영화를 오랜 팬으로서 예측을 했어요. 한국 코미디 신파 영화가 나왔겠구나. 뭐 이렇게 웃기고 뭐 그러겠지. 재미 얼마나 있을까? 약간 의구심도 솔직히 있었고요. 너무 재밌었고요. 정말 놀라웠던 건 아니 이 장르의 이런 톤의 영화에서 내가 주연 배우의 연기 이렇게까지 놀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심혁근 배우님의 연기, 배우 자체가 정말 너무 빛나는 영화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덕분인지 백상예술대상 여자 최우수 연기상도 이 작품으로 수상을 하셨고요. 네, 그렇겠네요. 그랬는데 이렇게 정말 이런 장르에서 이 연기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모두가 박수를 쳤는데 이때도 이 작품을 찍으면서 배우로서 또 배우님 고민이 더 깊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거였을까요?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좀 고민이 많아졌었고 사실 이 작품도 이제 유학을 거의 이제 마칠 시기에 이제 들어왔었던 작품이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시기가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혼란의 시기였기 때문에 뭔가 바로 한국으로 가서 유학을 끝내고 한국으로 가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대본을 읽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저도 그랬어요. 이걸 내가 말도 안 된다. 나는 자신이 없으니 고사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 황동현 감독님께서 좀 끈질기게 연락을 계속해서 은경 씨 연락을 계속 주셔서 한다고는 많은 고민 끝에 이제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하고 나서도 사실 불안감이 많이 가시지는 않았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어리지만 20대의 몸을 가진 할머니, 그 할머니의 영혼을 어떻게 표현하지? 나는 아직 할머니가 아닌데. 그래서 첫 리딩을 하고 나서 제가 그 한마디로 그때는 성대모사 비슷하게 한 거죠. 할머니 성대모사. 아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대사 톤을 이렇게 잡아간 거예요. 근데 감독님께서 하시면서 그런 거 다 버리고 연습도 하지 말고 나랑 그냥 사투리로 대화를 하자. 나랑 평상시 대화할 때 아이고 은행이 왔어. 아이고 감독님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이런 식의 어떤 말투로 서로 대화를 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어떤 긴장감이 풀리면서 감독님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고 스태프분들하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조성됐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황동혁 감독님이 많은 거를 이제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현장에 들어가니까 여기도 그 상황에 맞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자연스럽게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 영화 어떻게 찍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좀 잘 안 나고 무언가 막 역할 연구를 열심히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세하게 맞췄다 이런 게 전혀 아니었고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 상황에 맞는 리액션과 반응을 했을 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편안하고 재미있게 찍었던 작품이 너무나 예상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연기를 너무 잘하고 막 천재다 막 어떻게 이런 연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간 붕 떠 있는 기분이 이제 들더라고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천재가 맞나? 천재라고 하기엔 나는 이 작품에서 사실 이게 준비를 한 게 사실은 많이 없는데 감독님이 그냥 하자는 대로 자연스럽게 한 건데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동화되어서 나왔던 것밖에 없는데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무엇보다 워낙 그 역할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가 너무 세잖아요.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움이 막연하게 있었어요. 내가 그걸 빨리 벗어 던지고 싶었었어요. 이 수상한 그녀라는 작품을 그냥 빨리 좀 벗어 던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대중들에게 작품으로서 보여지고자 하는 작품을 얼른 빨리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급했었죠. 그때 당시 때.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계속 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막 이제 제 안에서도 이게 이 선택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아닌가? 막 제 안에서도 좀 혼란이 있으면서 그때부터 연기도 좀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제 안에 한마디로 줄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가 좀 연기적으로 배우로서 어떻게 내가 앞으로 내 길을 설계해 나가야 할까. 그게 굉장히 좀 많이 좀 고민되고 흔들렸던 시간이 계속 흔들린 얘기만 하네요. 아니요, 이 흔들리한 영혼을 나눠주시는 게 우리 공감이 되고 또 이 답변을 들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유학 생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가 오래 간 게 이해가 되시죠? 보통은 그런 유학생이 끝나고 내가 더 단단해져서 줏대가 생겨서 돌아와야지 라는 기대를 안고 가는데 졸업할 때까지도 오히려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불투명한 마음이 있었고 돌아와서 와서 너무 잘 됐는데 내가 동의가 잘 안 되는 평가와 이거를 빨리 벗어나서 뭔가 더 보여줘야지. 아니 유학까지 갔는데 내가 줏대도 없어? 이러다 보니까 아마 생각도 더 많아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막 사람들이 영어를 시킬까봐 괜히 막 걱정하고 너무 알아요. 아 그게 다 비례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례하는 게 아닌데 막 이제 영어를 또 막 시키실까봐 그러니까 막 되려 앞서서 저는 영어 못해요. 저 영어 진짜 못해요. A, B, C, D만 알아요. Hi, hello, how are you? I'm thank you 이거밖에 모른다고. 몰라요 막 이렇게 막 좀 설쳤던 시기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뭔가 아직 세상에 나를 나타내기에는 제가 그때 겁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전에 붕 떴다라고 표현할 때도 얼핏 그런 느낌 들었고
잘 될 때 오히려 더 자기를 채찍질하시는 스타일인가? 그러니까 뭔가 잘 되고 주변에서 칭찬해줄 때 이거에 이렇게 한 번에 맞아 나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즐기시지 못하는 성격일 건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성향적으로는 어떠신가요? 칭찬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죠. 사실은 너무 신나고 들뜨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 안에만 빠져있기 싫은 것 같아요. 거기에만 있으면 사람이 이제 매몰되니까 앞으로 해야 할 것들도 있고 또 그 칭찬에만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은 나중에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안 나면 제 자신에 대한 실망이 이제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의연하게 그것들을 듣고 그냥 대처하려고 하는 게 좀 제 스스로가 좀 만든 어떤 습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뭐 기뻐하고 좋아는 하되 그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진 않고 그냥 감사하게 듣고 또 내 할 일을 묵묵하게 하는 거 그게 제가 좀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그 반응성도 어렸을 때 일하면서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준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하신 그래서 조급하게 이것저것 하려고 했다는 것도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칭찬 자체는 기분이 좋지만 너무 깊이 여기 빠지지 말아야겠다. 중독되지 말아야겠다. 도태되기 싫은 것 같아요. 제가 도태가 되면은 이제 도태가 되면은 더 나아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좀 버리고 계속 내가 해야 할 것 그리고 더는 입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그걸 어릴 때부터 계속 강조하잖아요. 잘 되어도 너가 고개를 숙여야 한다. 그 밑을 내려다 볼 줄 알아야 한다. 그게 이제 계속 제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왔고 그게 이제 제 안에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걸 저버리지 않고 이 마인드만 갖고 계속 하셨어도 정말 그 이후로도 작품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작품을 또 한국에서 선보여 주셨을 텐데 도령 저도 굉장히 놀랐었어요. 시몬 배우가 일본 가서 뭘 작품을 하고 계셔? 이분이 왜 굳이 일본에 가시지? 한국에 콜 되게 많을 텐데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일본으로 가겠다. 물론 지금 들어보니 미국에 계실 때 일본 문화 굉장히 사랑해요. 좋지만 일본에 가야겠다. 배우로서 이거는 어떤 결정이었나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유학을 했을 때 약간 삐딱선을 타서